그 줄리언 그걸 뭐 결정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이렇게 막 크게 보도해주고는 1등 공신은 조선일보입니다. 그 줄리 의혹, 윤석열 내란 규명돼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예. 그런 내란 부분 그리고 윤건희 의혹들 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거든요. 근데 그 잊지 말아야 할 의혹 가운데 하나가 줄리 의혹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모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부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부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막 고소 고발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끝까지 좀 파헤쳐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그 줄리 의혹 그래도 줄리는 줄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 뭐 아직까지 그 줄리는 아직 나중에는 교과서에 등재될 만한 그런 물건이니까 한국 현대사를 해서 가장 기괴하고도 진짜 괴물과 같은 그런 여자가 대통령 권한을 뭐 행사하고. 네. 예전에 그러면 과거에 예. 그 줄리를 이제 벌써 7, 8년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만나신 적이 이제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때 그런 지금의 성격, 그 당시 성격 보면 좀 나타났는가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예. 네. 저기 21일 그날 이제 줄리 의혹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서 저 재판을 지금 받고 계신데 그 공판에 가셨어요. 예. 근데 그날이 마침 공교롭게도 윤석열 내란 때 두 번째 공판 날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재판까지 오게 됐는지 조금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021년이죠. 2021년에 그때 뭐 하여간 늦가을 쯤 돼서 무슨 뭐 줄리 이야기들이 뭐 있죠. 줄리라는 게 그 유튜브 같은 공간 같은 데서 이야기가 있어서 뭐 저는 뭐 그 태무심하고 지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강균정 기자나 그 같이 소속해 있던 그때 열린 공간 그 당시에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봤으면 뭐 조금만이가 모를 건데 그거 바꾸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뭐 줄리 뭐 나오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이 마침 열린 공간을 보니까 네. 그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애가 딱 있어요 거기에. 사진에. 예. 네. 예. 그럼 내가 뭐 잊을 수도 없지. 그 뭐냐면 뭐 수십 회에 걸쳐서 만났던 애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 보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 부인이 김건희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고 뭐 그때 나는 줄리라는 게 그렇게 뭐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처음에 줄리를 하니까 그걸 논쟁이 있으니까 내가 그 김건희 옛날에 그 예명을 줄리로 썼다는 걸 네. 그걸 이제 열린 공감에도 그때 전화번호가 하나 뜬 게 있어. 전화를 하니까 그 직원 전화번호가 누굴 받아가 그래서 내가 저 줄리가 맞다. 그때 그 열린 공감 최영민 감독이 2021년 12월 6일 날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방송을 그 유튜브 출연을 했고 처음에는 거길로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이제 그 시작한 게 그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을 내가 다 혼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중압감. 뭐 친동생들을 집에 안 와요. 무섭다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 의혹 제기했을 때는 이미 이제 대선 경선에 뛰어든 상황이었죠. 예, 예. 네. 네. 그 뭐 하여튼 대선 경선이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으니까 주변에서는 그만큼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혜욱 회장님의 이제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줄리 의혹은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 수준에 불과했다가 네. 사실상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으로 줄리 이 목격자로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증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괴담 정도로 헛소문 정도로 치부하려고 했었던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캠프가 안 회장님 증언으로 이제 발칵 뒤집혔던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제기한 건 강진구 기자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열린공감 제가 TV.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열린공감 TV에 합류하기 전에 그 원래 이제 열린공감 TV 원래 취재진들이 줄리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건 제3자의 전원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였고 제가 합류하고 난 뒤에 이제 제보자가 잇따랐죠. 그 앞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줄리 의혹을 그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로 만들었던 건 뉴스버스가 김건희 씨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너무 진지하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줄리 의혹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반박을 했죠. 네. 그게 외려 거꾸로 김건희 씨에 의해서 불이 확 당겨졌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때 김건희 씨가 했던 얘기가 그잖아요. 나는 줄리가 아닌데 줄리를 봤다면 네.
목격자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런데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음. 유튜브에서 이제 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때 네. 저는 그 당시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 김건희 씨 인터뷰를 뉴스버스에 단독 인터뷰를 처음 했잖아요. 네. 그때 본인이 스스로 나는 줄리가 아니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줄리 의혹이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됐는데 아 이제 열린 유튜브에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아마도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이 쓰였던 네.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보지도 않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석사도 2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오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네. 시간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 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네네. 들으셨죠? 예. 내용. 그러니까 줄리가 아니더라고 저렇게 부인하면서부터 저게 불이 붙었거든요. 줄리가 아니라고까지는 좋은데 너무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내가 줄리였다면 나를 그쪽에서 봤던 목격자가 나올 것이다. 본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방송이 나간 다음에 우리 회장님이 등장한 거죠. 그 나가고 난 뒤에 제보자가 우리 안 회장님 앞에 2명이 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목격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기가 일반미를 소개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네. 만났더니 줄리였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이름이나 이제 그 자기 얼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음성 변조해서 나갔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인터넷에서 세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여성분이 네네네네. 있어요. 맞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는 그분이 네. 이제 2번째 그 제보자였고, 근데 그분은 이제 직접 출연을 했죠. 출연은 네. 이제 음성 변조만 하고 출연을 했고, 3번째로 이제 그 세넌이가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안혜욱 기자님이 내가 네. 봤던 줄리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얼굴 공개하고 실명 공개하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안혜욱 회장님이 나온 거는 저 방송이 나온 다음이고 나온 한- 다음이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인터뷰는 6월 달 29일 날 한 인터뷰를 6월 30일 날 보도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안 회장님 나오신 건데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줄리 의혹은 전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저희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양재택 모친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 한 번 이 줄리 의혹이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또 타올라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나는 그때 뭐 뉴스버스나 앞에 그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거 사실도 인지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이제 줄리 그걸 뭐 결정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이렇게 막 크게 보도해 준 거는 1등 공신은 조선일보입니다. 아, 조선일보에서도 그걸 언제 받았었던가요? 아니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이제 그 안혜욱을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아, 시작했죠. 그러니까 줄리가 아닌데 줄리부터 했다 했다가 뭐 김정은이나 나와서 뭐 치매 노인이나 그러고 뭐 군기 무슨 당 최고위원회가 거기서 막 그 성명 발표하고 욕하고 막 하니까 그걸 조선일보가 정폭해가 그러니까 해가지고 조선일보하고 TV 조선 쪽에서 이제 안혜욱 회장님에 대해 증언을 팩트 그러니까 체크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네. 팩트 체크한다고 하면서 이제 워낙 오래 됐으니까 그래서 몇 군데에서 뭐 자기네가 이제 뭐 안혜욱 회장님이 얘기한 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뭐 태권도 관장을 뭐 서울에서 했다는 시기에 보니까 뭐 성남에서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리고 줄리를 처음 만났다는 6층은 그 연회장이 아니고 거기는 기계실이 있는 자리다. 뭐 라마다 그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은 그 무슨 여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건전하게 사이다나 콜라 먹는 건전 나이트클럽이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어떤 팩트들을 갖다가 네. 얹으면서 줄기를 아예 그냥 그렇죠. 싹 부인해버리는 식의 네. 어떤 전략으로 우리 안 회장님 또 공격한 거네요. 공격했죠. 공격 때도 그 너무 소설을 많이 써가지고 네. 조선일보가 그 조선일보의 그 보도를 보고 또 내 말이 아닌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네. 그게 국민의힘에서도 네. 대변인 논평하고 막 와서 예. 그러니까 그게 정폭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말하자면 국힘 무슨 그 뭐 지구당 같은데 이런까지도 거의 다 내려가 가지고 저희들끼리 이제 저희 딴에는 이제 김건희 이제 호위무사한다고 뭐 나는 완전한 거짓말쟁이고 완전히 그거 하다 매도해 버리려고 하던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줄리 맞다고 해서 그만이지 뭐 그때 그림 그릴 때 내가 줄리라고 예명 썼다는 게 뭐 별거 아닌데 그걸 나도 그렇게 공격당하니까 이제 있을 수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이제 그래. 반격을 좀 시작을 갖다 한 것이 그게 정폭대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국힘당이 너무 안혜욱 회장님을 좀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 사는 분이고 나이가 70대고 그리고 이 사건이 뭐 2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기억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부정확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사실상 힘으로 눌러보려고 했던 거죠.